네, 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량오행과 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안전교육 강사님이신 이상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음량오행에 대해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네. 음량오행으로도 그렇게 알아볼 수가 있나요? 일단은 뭐 오늘 내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네. 또는 뭐 오늘 일진이 안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어떤 환경, 자연 환경 속에서 네. 예를 들어서 번개가 치고 있는데 전기 공사를 한다.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비는 멈췄어. 네.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수분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무시하고 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걸 위반하면서 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교육 전문가들을 각 지역에 파견해서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각 현장마다 안전관리자들이 다 계십니다. 계시는 가운데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할 경우가 있어.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어저께도 괜찮았어? 그러니까 오늘도 괜찮아. 이런 그 나태한 정신, 네. 이러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건데, 제가 이제 지난달에 군부대에 가서 이제 교육을 했어요. 네. 네, 군부대에서 어떤 교육을 했을까? 안전교육. 안전교육이죠. 있겠죠? 안전교육 중에서도 이제 그 사고 예방, 네. 그 중에서 이제 자사에 관련된 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면역을 보면은, 군 사망 사고가 네. 1980년도에는 한 600에서 7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 그래도 많이 사망을 했네요. 한 개 대대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 주로 이제 안전사고하고 자살사고가 그때는 많았고, 자살. 현재는 한 150에서 200명 정도가 이제 네. 사망을 하는데, 음. 사고 형태가 바뀐 게 교통사고하고 자살사고가 있어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차지하는 게 음주운전. 그러니까 병사님들은 그런 일은 없는데, 이제 그 간부님들이, 그러니까 그 군부대가 있는 지역이 오지다 보니까 대리운전도 없고, 이 정도 먹었으면 괜찮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음주 후 운전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깜빡 돌다 보면 이제 험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살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 적응을 못하든가, 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병사들, 용사들이 자살 사고를 많이 했는데, 요즘부터 간부님들이 자살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과중.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자기가 계급이라든가 신분이 보장이 돼가지고 이제 뭐 참고 지내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후배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도 이제 94년도에 소령으로 전역했고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 가지만, 야, 그 당시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왜 이러니라고 물어보면은, 형님 따가 틀려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환경이 바뀌었는데, 일부 이제 지휘관님들도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위관장교일 때 장군님들이 하던 행위를 따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다 그렇군요.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못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거를 아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대장님이 군단장님을 모시다가 오신 분이 대대장님 하다 보니까, 나를 왜 별색 중장처럼 대우 안 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데, 현실은 육군 중령이거든요. 네. 그럼 그만큼 대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생활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하급 간부들을 이제 많이 대우해달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이제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많이 이제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군대에서도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서 병영생활 개선도 많이 하고, 병영생활 명랑화를 위한 방법, 그 다음에 부대 간부와 병사, 용사들 간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네. 그래서 어디 시골 같은 데 가면 가장 번듯한 건물이 학교하고 군부대 막사입니다.
요즘 관공서도 네. 상당히 많이 멋지게 이렇게 잘 네. 해놨더라고요. 예, 예, 제가 요 며칠 지방에 내려갔는데 보건소도 굉장히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뭐 어느 조그만 데 가면 면사무소 같은 데 네. 가면은 어느 도시에 네. 복합문화센터 수준으로 멋있게 지어놨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많은 인식 개선을 해왔는데 아직 남아있는 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예. 그것이 이제 없어지는데 많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 있죠. 근데 곧 해결될 거라고 봐지고요. 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류 군대 역사를 보면은 이제 선사시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구라는 별이 태어나서 인류가 이제 그 농경 사회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이제 구석기 시대가 250만 년에서 기원전 1만 년. 네. 신석기 시대가 이제 부족사회가 되겠죠. 시족사회, 부족사회가 되면서 기원전 3000년. 이때부터 이제 전문적인 군대가 되는 거고,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이제 기원전 3000년부터 약 기원전 1200년대까지 로마 시대, 그런 시대까지가 이제 전문적인 군대가 됐고, 요거를 아마 이제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시기에 대한 해석, 사투리에 대한 해석을 놓고, 신라 쪽에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는 부분인 거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할머니는 전쟁에는 직접 몸으로는 못하지만 드론을 통해서 민관군이 합동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선다 네. 하는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과거에 1대1로 맞서서 칼과 활을 들고 창을 들고 싸웠다면 네. 지금은 전 국민이 모두 다 함께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 자, 여기 지금 이제 세 가지 그림이 있어요. 네. 세 가지 그림 공통점이 뭘까요? 강아지. 새끼. 네. 이게 있죠. 네. A는 뭐라고 부르죠? 예, 강아지. 얘 B는 예. 강아지 새. 또는 댕댕이 네, 또는 댕댕이. 인절미. 네. 얘는 그냥 댕댕이. 그냥 진돗개면 진돗개.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사회에서는 이제 XX야! 라고 얘기를 네, 하는 그렇죠. 친구들 얘기 사이에서도 많이 XX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는 그 말이 없으면 말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철수 XX가 뭐 지난번에 보이는데 거기 영철이 XX도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친구끼리는 그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군대라는 단체에서는 계급이 있잖아요. 네. 계급이 있고 하급자가 있다 보니까 영철아 하고 부르면 영철 일병, 영철 상병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네. 야 새끼야 XX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마음의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상처가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인데 지금은 그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것이 꼭꼭 쌓이다 보면 네. 극단적인 선택을 가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폭발하잖아요. 네, 그게 그럼 폭발해서. 그렇게 되면은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뭐 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기 위해서 저도 군부대를 가 보니까 네. 화장실 앞에 요즘엔 다 전화기가 다 있으니까 대대장한테 전화해서 대대장 전화번호 있고 주임어서 중대장 전화번호 있는데 물어보니까 전화 안 한대요. 문자도 안 하고 꼭 고민하고 있으면 외박 나가서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지 전화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보여주기 시기나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호칭은 강아지죠, 다. 그렇죠. 강아지인데 네. 우리가 할머니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보면 아이고 우리 강아지라고 그쵸. 얘기하는 거는 귀여움의 표시, 친근함의 표시인데 거기다가 네. 감정을 실으면 네. 욕이 되는 그렇죠. 거죠. 욕이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칭을 사용할 때,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네. 지금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인류가 군대가 싸울 때는 과거에는 긴 창이 우선입니다. 맞아요. 네. 아. 긴 창이 길면 내가 네. 적을 먼저 죽일 수 있다는 생각. 네. 그 다음에 과거 서양 사람들이 총을 한 발 넣고 총 쏘고, 그 다음에 화약 장전하고 총 쏘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총바지. 먼저 죽는 예, 거죠. 총맞이로 그리고 쓰러지면 그 자리에 뒤에서 와가지고 또 쏘고. 또 쏘고. 이렇게 이제 전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까이 와서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칼 들고 찌르고 이러면서 전쟁을 해왔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싸웠을까? 네, 활로. 우리나라는 지금 말 타고 다니면서 네. 멀리 있는 적을 먼저 쏘고 빠지고 치고 빠지기. 그 다음에 활과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이제 신기전. 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그 당시의 적은 누구였냐면 주로 이제 중국. 이게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 안시성 전투에 100만 대군이 왔습니다. 고려시대, 네. 고구려시대. 지금도 우리나라 군대가 100만 군대가 안 되는데, 과거에 2000년 전에 고구려에서 100만 대군과 안시성 전투를 했다 하는 것은 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네. 무엇이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피해를 봐서 절대 회복할 수 없게끔 한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략입니다. 네. 1대1로 붙어서는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전략이고. 네. 자, 이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자, 어머, 수류탄을 던졌는데 네. 멀리 못 던지고 그 앞에 떨어져가지고 이거 잘못 던진 거네요?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실수한 이렇게 거네. 네. 우리는 이렇게까지 와서 전투를 하게 되면 네.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게 기본 사고방식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병사 장병이 한 명 죽을 때 네. 상대를 100명을 사망케 한다. 살상을 한다가 이 목표입니다. 네. 또 그렇게 또. 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적이 와가지고 수류탄을 서로 던질 때까지가 교전하지 않는데 그 이전에 끝나는 게 우리나라 군대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훈련을 했다? 강하게 훈련을 해야 된다. 네. 강한 자가 살아난다 하는 네. 강자존 개념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한 교육, 강한 훈련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그 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신적인 좀 나약한 맞아요. 부분이 없잖아 있다 보니까 많이 안타까움이 있고요. 얼마 전에 끝난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 거란 전쟁에서 네. 보면은 이제 그 거란의 김하병 한 명은 그 고려 군인 20에서 30만 명하고 이제 맞먹는다는 전투 비율이 나옵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고려 김하병이 20만이었어요. 네. 그러면 고려 군이 400만이 돼야지 1대1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율이. 네. 네. 근데 그 당시 고려 인구가 네. 그렇게 400만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대첩이 있어요. 5대 대첩. 네. 보면 살치대첩, 고려 귀주대첩, 대첩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철수를 해도 서양에서는 전쟁을 하다가 나 철수할게. 그럼 잘 가. 다음에 오지 마. 이러고 끝났는데 철수를 하더라도 더 이상 너희들이 회복하지 못하게 피해를 주겠다. 끝까지 전투를 요구해가지고 철수를 해도 그냥 못 보낸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왔던 노량 해적 영화를 보면은 네. 그게 이제 일본군이 철수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왜군이 철수를 하는데 그거 못 보내주겠다. 그냥 못 보내주겠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냥은 못 보내주겠다 하는 마지막에 항전을 의미하는 영화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런 부분이 이제 봤을 때 우리 군대는 적과 싸워서 이기면 100대 1의 전쟁 비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강한 훈련을 요구했고 강한 훈련을 하기 위해 강한 체력을 요구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다 보니까 그것을 따라오도록 강요를 하는데 그 과정이 무조건 윽박 지르면서 따라와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윽박 지르면서. 그렇죠. 예. 윽박 지르면서 따라와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따라오도록 하다 보니까 그게 자율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있냐면 내 스스로가 그거를 스케줄을 만들어야 돼. 자, 부대 훈련이 이어지잖아요. 부대 훈련이 이어져 가면서 그 과정 중에서 부대 훈련에 참여를 하면 그 부대 훈련 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부대 훈련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체력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체력을 갖고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맞춰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네. 그 안에서 병사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근데 과거에는 뭐 지금 이제 주임 원사님급 되시는 분들은 과거에는 군대 생활이 36개월, 30개월이었어. 그렇죠. 지금은 근데 지금은 18개월이야. 18개월이죠.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네. 그때 이야기야. 지금의 병사들 입장에서는 그때 이야기고 지금 나 힘들어. 나 힘들어. 편하게 살고 싶어. 네. 라고 얘기를 해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없고 어렵다 보니 그러한 부분을 이제 맞춰가려면 많은 설득을 해주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군 간부님들이 워낙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가요? 네. 어려움이 많고 이제 그 업무가 잔 업무가 많아요. 제가 이제 중대장하고 대대 사단 참모 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네. 밴드가 없었어. 그 당시에는. 그쵸. 밴드고 뭐 카카오톡이고 뭐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없고 그냥 뭐 편지하고 전화하고 그렇죠. 그걸로 끝나는데 지금은 하루하루 소대장님들이 하는 일이 아들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주고 이게 일이야. 퇴근하고 나서 우리 아이 지금 밥 먹었어요? 반찬 뭐예요? 그래서 밥 먹는 장면 찍어서 보여주고 삼계탕 나왔다는데 삼계탕 어떻게 먹는지 오. 닭다리는 나와 있는지 뭐 네.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하시네요. 네, 그런 게 정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소대장들이 내가 생각했던 군대 생활이 아니다 이거. 그거는 완전히 군대 생활이 아니고 네. 완전히 핸드폰도 들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 휴가도 자주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명의 용사들이 한 개 중대에 있다면 네. 다 그렇지는 않은데 네. 일부 이제 극성 맞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분들은 또 요것도 잘해. 그렇죠. 컴퓨터도 요즘 잘해가지고 거의 다. 누구 나와라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있는데 너 피곤하게 하겠다 뭐 등등등 그 얘기를 하면 군대 오지 않게 했어야지. 그렇죠. 오게 한 다음에 왜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국토방위가 기본 업무이고 네. 하다 보면 국토방위 군대는 장비를 다루는 업종이란 말이죠. 네, 맞아요. 다양한 장비들이 많아. 네. 그럼 그 장비를 잘못 다루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안전 예방을 강요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장비 자체가 가벼운 게 없어. 이런 볼펜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거울 것 같아요. 그거 최소 물어야 10kg야. 되고. 기본이 최소 소총만 하더라도 3kg, 4kg예요. 진짜 무겁겠네요. 그걸 네. 들고 메고 또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군장까지 메고 나면 기본 철문까지 쓰고. 30kg는 돼야 되는데 네. 우리 아들 군장 안 매게 해줘. 우리 아들 총 안 들게 해줘. 그럼 군대를 왜 보냈어? 그런 걸 직접적으로 또 막 이렇게 얘기도 네. 하시는구나. 얘기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데 네. 그 군대에서 보급되는 게 그다음 보급되는 게 뭐 화학제로 된 나일론으로 된 내복을 줬어요. 네. 그다음에 부작용이 나니까 네. 어떻게 안 되겠냐 그러면 얘만 우리 군대 환경이 그 아드님을 위해서 네. 그런 그 천연 섬유 소재를 못 주니까 이 친구 문화를 위해서는 그럼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걸 군대가 보급을 못 해주니까.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협의한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대부분 천연 섬유나 이런 쪽으로 이제 환경에 맞게끔, 체질에 맞게끔 보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아들만을 위한 무엇을 요구하시는 부모님들이 일부 계시다 보니까 또 거기서 오는 그 군 보급품을 써야 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사회의 물건을 쓰게 한다고 해서 또 해당 간부님들은 또 위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면 또 그것도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이게 군대가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매로서 이렇게 그 아래 상병들을 많이 다뤘잖아요. 네. 상사들이. 그런데 지금 되게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휴가 갔다 오는 우리 이제 군인들을 많이 상담을 하잖아요. 네. 그럼 머리도 이게 군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머리도 이렇게 완전히 옛날에는 다 완전히 밀어버리고 막 머리가 굉장히 짧은데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군대 생활이 참 많이 편해졌구나. 네.
그리고 많이 제재가 많이 좀 줄어들었고, 옛날에는 많이 괴롭힘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하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군대가 점점 이제 과학화되고 네. 발전되고 해 가면서 복지에 네. 군대 복지에 이제 힘을 쓰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서도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렸지만 80년대는 600에서 700명이 사망했다면 오.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50만 명인데 네. 50만 명 도시에서 네. 50만 명 도시에서 1년에 사망자가 얼마나 나올까요? 많이 나오겠죠. 네. 다양하게. 네, 그렇죠. 예. 보면 이제 많이 줄어들고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많이 개선이 되었음에도 더 군대는 더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 와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가서 교육했던 부분은 바이오 리듬이라고 있는 것처럼 네. 바이오 리듬이라고 있는 것처럼 음악 오행도 리듬이 있다. 네. 리듬이 있고 그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부님들도 이러한 부분을 꼭 봤을 때 그 어떻게 되면 이게 리듬을 찾아주는가 하는 네. 것을 이제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육시키는 그분의 하루 일진과 그날의 그런 그 교육 받는 하는 분이나 교육받는 그 군인들이나 그런 일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모든 거를 다 맞출 수, 인원이 많으니까 모든 걸 다 맞출 수 그렇죠.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학교 같으면은 이제 입학생들이 같은 연도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군대도 거의 비슷하게 같은 연도에 들어오고, 뭐 1년 차이는 있으나 네. 같은 연도에 대부분 들어오니까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가. 자, 요번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뭐 호랑이띠 친구들이 많이 들어온다. 입대를 한다. 그러면 네. 호랑이띠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제가 호랑이띠 친구들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는 토끼띠 친구들이 들어온다. 네.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있다. 네. 그거를 이해를 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호랑이띠, 그러니까 토끼띠 선임이 있고 호랑이띠 후임이 있어. 그러면 이제 서로 여기서 이제 나 호랑이야. 토끼. 이러면서 이제 약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겠죠.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군대는 뭐 직급으로 많이 따지니까 네. 나이에 상관없이. 따지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네. 그러니까 호랑이띠가 선임이 나이가 어린 선임이 네. 토끼띠가 있다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러면 이게 이제 하극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직급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는. 가는데도 불구하고 네, 가는데도. 일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방지하는 법에 대한 이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지금 호랑이띠가 상당히 세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토끼를, 토끼띠를 이기기가 좀 쉽지 않은데, 만약에 이게 이제 상사일 경우에는 좀 많이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상관이고 토끼가 그렇죠. 하급자면 문제가 없는데 하급관이니까. 뒤집어졌을 때. 뒤집어졌을 때.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음량 오행과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훈 선생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사주마루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예, 안녕히 계세요.